이 그림을 잘 보세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직 장비가 없어서 이걸 별도로 화면에 띄우질 못해요. 근데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 설명을 할 겁니다. 계룡산 산신도입니다. 계룡산 산신도요.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두런두런 이걸째 민속이야기 45번째 마당 고사로 5번째. 오늘은 산신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삼신제 원고를 정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하고 2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월 대보름까지는 이 인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덕담은 이렇게 할게요.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아서 평온한 한 해 되세요. 그걸 기원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속에 재미난 게 하나 있죠. 작은 설날. 이 작은 설이라는 걸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작은 설이 설날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스달 금음날이죠. 옛날 개념으로. 근데 작은 설, 까치설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것은 설 전날이라고 하는 것이라서 왜 그걸 뭘 하는지에 대해서 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작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초에 세배를 못했어. 어른들에게. 그때 묵은 세배하는 날이에요. 작은 설날이. 물론 어린 시절에는 작은 설날이면 설빔이라고 해서 옷을 주면 그 옷을 이렇게 미리 입는 거라서 설레이기도 하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고사 이야기. 그 중에서 마을 고사를 조사를 다니다 보면 거의 100% 나오는 말이 유사입니다. 유사. 그러니까 재관 중에 한 명입니다. 이거는. 근데 재관이 거의 모든 마을이 재관이 대동계장과 그 마을의 노인회장이 됐든지 종원관으로 한 사람, 이장이 하기도 하고요. 해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매년 뽑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유사입니다. 재관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뽑을 때 그냥 뽑겠어요? 따지기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죠. 모든 마을에서 이렇게 말해요. 생기복덕을 본다고. 근데 그 생기복덕을 어떻게 봅니까? 하면은 대부분의 어른들이 그건 몰라. 우리 동네 아무개 어르신이 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명을 못 해요. 어떻게 뽑는데요? 운 좋은 사람. 그 운 좋은 걸 어떻게 뽑느냐고요? 그러면 잘 몰라. 근데 이거는 2가지 중에 하나를 뽑습니다. 가장 가볍게 뽑는 방법은, 간단히 보는 방법은 남자 호주들 중에서 이제 30대에서 옛날 같으면 50대까지 쭉 연령을, 호주가 된 사람의 연령을 뽑아놓고 그 사람의 띠가 다 있어요. 동네에는 이미 기록으로. 그럼 그 띠하고 그 해의 띠가 있죠. 그 띠를 궁합 보듯이 보는 겁니다. 봐서 2의 비유가 좋은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어른들 그냥 하는 말들 있죠. 무슨 띠하고 무슨 띠는 잘 어울리고, 소띠하고 쥐띠는 상극이면서도 잘 살아. 그런 형태의 이야기들을 하죠. 그것이 이제 원래 이제 깊이 들어가면, 한 말 더 들어가면 명리학에서 나오는 그 오행, 상생, 상극의 개념에서 상생 찾기입니다. 그런데 간단히 볼 때는 그 띠와 해운년이라고 하죠. 그 해년도의 운의 띠를 조합을 봐서 이제 무난한 사람이면 되고요. 무난한 것을 넘어서려면 아주 좋아서 서로 상생하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보는 수준이죠. 근데 이것을 복잡하게 보는 동네들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제 명리학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남자의 사주를 다 꺼내놓습니다. 사주가 생년월일 시예요. 무슨 띠가 무슨 달에 태어났고 무슨 날에 태어났으며 일진으로 봐서는 어떻고 시간으로 볼 때 어떻다고 하는 건데 네 기둥인데 고사를 지내는 날의 시간이 있죠. 정월, 대보름, 자시 그 시를 양쪽을 다 놓고 명리에 준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이건 아주 어렵습니다. 4개가 상생이 돼야 된다는 것은 거의 안 나와요. 맞추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궁합으로 볼 때에 상생이 있고 상무가 있습니다. 서로 무해무덕한 거, 좋아지지도 않지만 나빠지지도 않는 거. 그 다음에 서로 안 좋아지는 상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4개는 상생으로 가고 4개는 상무로 가고 4개는 상극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 맞추어서 이생, 이무 정도 이상 상생으로 가는 것이 2개, 그 무해무덕한 것이 2개 정도를 뽑아내는 거죠. 지금 마을 고사들이 이렇게 하면은 고사 못 지낼 겁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마을 고사에 참여 안 하려고 하는 분들 있죠. 그리고 마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미신이라고 거부감 갖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 유사를 맡아서 할 사람들을 정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장이 동네에서 젊은 사람한테 사정해서 가는 꼴이지만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다 참여할 때 유사 한번 닿는 것은 결코 기피하는 일은 아니에요. 동네에서 고사 음식을 다 준비할 것을 그 집에 주는데요. 그걸로 준비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그래도 뭐래도 좀 나눠 먹일 수 있잖아요. 가난하던 시절에는 유사를 피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남자들이요. 재관으로 옷 두루매기 깨끗하게 입고 뭘 움직이는 게 적었던 시절에는 했어요. 그런 때는 이렇게 봐서 상생상극에서 상생의 인물을 뽑아서 유사를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 유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쉽게 말하면 공양주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요 모두 그 집에서 준비합니다. 술의 경우에는 좀 다르게 하는 동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술을요 아주 술 잘 담는 집에 맡겨놓고 매년 그 집에서 고사술을 담는 동네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동네는 술도 유사네 집에 담아요. 그러니까 술 담고 그리고 장 바다가 고사 음식 다 준비하죠. 물론 대동계장하고 함께 합니다. 근데 장을 보러는 못 나갑니다. 다른 사람이 받아주죠. 그건 이제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부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정의 금지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첫째, 매일 목욕합니다. 심한 마을은요, 그 냇물 같은 데 정해진 곳이 있어서 얼음 깨고 찬물로 물질러다가 그 물로, 산재샘 물로, 아주 산재샘이라고 정해진 물로 목욕을 해야 돼요. 한겨울에. 물론 대표서 하지만요, 쉬운 일은 아니고요. 마을 밖 출입은 완전 불가합니다. 마을 밖으로는 못 나가고요. 자르문 밖에도 될 수 있으면 적게 나가야 돼요. 그 집은 다른 사람들이 출입도 삼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욕을 입에 담지 말아야 됩니다. 생활에서 자식들에게 흔히 그냥 옛날에들 욕들 많이 하고 사셨죠, 뭘. 그런데 그 욕을 아예 입에 담지 못하고 술 못 먹고 하나 더요. 부부관계 금지입니다. 이 정도예요. 그렇게 부정을 금지하고 준비를 해서 실제 마을 고사에서는 역할이 마을에 따라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사가 재관이 되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 재관이 되면 맡은 역할이 뭐냐면 진설, 강신, 초혼, 첫 잔, 두 잔 다 올려야 되고요. 대동소주, 마을 소지를 올릴 경우에 그 소지를 올려야 되고요. 푸시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관은 어느 해나 대동계장이 하고
버금제관, 그러니까 아헌을 맡아서 하는 동네들도 있어요. 여긴 역할이 푹 줄어요. 아헌하고요, 소지하고 푸시레만 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마을 고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절차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대동계장들이지요. 축과는요 정해져 있어요. 한문으로 읽을 수 있는 사람, 축을 손봐서 고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축관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대동 초원하고 그 축을 그 어른들이 하고 잘 모르는 사람은 두 번째 짠 올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동네들도 있어요. 뭐 비율은 내보진 않았지만 거의 뭐 비슷할 겁니다. 자,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마을고사에서 유사들의 역할이었어요. 산신제. 우리나라에는 참 이상한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산신이요 33만이래요. 정확히 표현하면 33만 3,333이죠. 이 3이라는 숫자는요 분리를 뜻하는 데에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변하면 셋이 되죠. 셋이 다시 셋으로 변하고요, 그것이 3번 변하면 하나를 이룬다. 이게 천부경에서부터 나온 사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33만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얼마든지 나뉠 수 있다는 개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득 찼다는 거죠. 산 없는 동네는 완전 덜 넓은데 덜 가운데 있지만 그런 동네 외에는 모든 마을에 10개, 5개 산봉우리를 보고 살거든요. 그 산봉우리마다 산신이 있다는 개념이에요. 이 산신에게 어떤 산신이든지 다 통해요. 또 어디로 가요? 백두산으로 가는 거죠. 백두산 쭉 올라가는 거죠. 그 발 아래 오악이 펼쳐져 있고요. 조선주에는 3악이죠. 그래서 상악이 묘항산, 중악이 공주의 계룡산, 그리고 하악이 지리산, 이렇게 돼 있었죠. 그 명산으로 가서 모여서 다시 그 명산들이 이어지는 곳은 백두산이다. 이런 개념의 산신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발뿌리에서도 멀리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산신은 산 끄트머리 자락 어디라도 가서 고사를 지내면 금수강산의 모든 산신이 도와줄 수 있다 해요. 그래서 산신제가 그렇게 많아요. 산신제를 올리는 시기로 보면요, 크게 보면 딱 3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월 달에 이틀이 있어요. 10월 초하루 올리는 동네들이 있고 초사한 날 올리는 동네들이 있어요. 그래서 10월 달이 있고, 정월에는 뭐 대보름인데요. 산신제를 정월에는 초사은 날 지내는 데도 있긴 있어요. 정월 초사은 날. 근데 아주 드물고요. 대부분 정월 대보름이죠. 그러니까 산신제를 올리는 시기는 그렇습니다. 장소는요, 장소는 산신당, 산신각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산신당이 있는 마을과 없는데 뭐 바위 밑에나 큰 나무 밑에나 이렇게 해서 산속 어느 장소를 정해진 곳에서 지정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산신당이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봤습니다.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세종시 건설하느냐고. 그 세종시 장분면 옛날에 제천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이 들판에 산신당이 모셔졌었어요. 산신당은요, 먼저 제가 좀 말씀드렸죠. 산신당은 마을 사람들이 볼 때에, 생활 주 공간으로 볼 때에 냇물을 건너지 않는다. 그리고요, 마을 밖에서 낮은 곳에서도 보이는 곳에 짓지 않는다. 이게 산신당의 일반적인 장소의 금기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제천리 산신당은요, 물을 건너가서 들판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네 어른들한테 그 연유를 물었더니 그 산신당을 모시는 분이 100일 동안
7번 같은 꿈을 꾼답니다. 이 사람이 그게 산신을 덜 위했던 사람 같아요. 동네 일을 보는 사람이. 그런데 똑같은 꿈을 반복적으로 꾸는데 산신이 언제나 들 가운데서 나오셔서 이렇게 해라, 올해는 이렇게 해라 하는 일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여기다 산신당을 모시라는 꿈을 7번을 꾸고 나서야 동네 사람들한테 그 말을 했고, 거기다가 산신당을 짓고 고사를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세종시 없어지기 전에까지, 그 주민들 나가시기 전까지 그 동네는 그 들판 산신제를 지냈어요. 그런 데도 있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산 속에 짓습니다. 고사의 유형이 좀 나눠져야 되는데요. 유형적인 쪽에서는 단순합니다. 하나도 못 봤어요. 다른 쪽은 어떤 형태냐면 유교식이 기본입니다. 거기다가 그 민속신앙이 더해진 형태인데, 민속신앙도 다른 것이 더해진 건 못 봤고요. 비선과 푸실에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더해져서 이루어지죠. 산신당의 산 쪽에 밤에나 초사한 하는 데는 대개 새벽에 올라가고요. 초하룻날 하고 보름날 하는 데는 대개 자시 밤에 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민속이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고사의 특징으로 볼 때는 금기사항이 많아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런 것들. 그 금기사항을 하나하나 볼게요. 우선은 제일 대표적인 것이 농악과의 관계입니다. 농악을 될 수 있으면 안 쳐요. 안 치는 이유가 뭐냐고요? 산신이요, 어떤 마을은 호랭이가 직접 산신이라고 믿는 마을도 있어요. 그리고요, 대부분의 마을은 산신이 호랭이를 타고 다닌다고 믿어요. 그런데 풍장 소리가 나면 호랭이 사냥할 때 풍장 치고 쫓아 몰잖아요. 그러니까 호랭이가 싫어한다고 놀랜다고 그래서 풍장을 못 치게 하는 것. 그게 금기사항의 아주 대표적인 것이고요. 산신제의 경우에 말수를 줄여서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것이 다른 고사보다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산신제를 올리는 동네에 그 진설 음식을 치고 출발을 하면 제관 앞에서 길을 잡아나가는 제관 외에는 모두 입에 종이를 물고 가서 종이가 떨어지면 안 된다고 물고 가게 하는 마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적게 하고요. 다른 고사보다 뒤에 지내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동네에서 하나만 고사를 지내는 동네보다는 2개, 3개 지내는 동네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산신제 앞에 거리제 지내고 산신제 지내러 간다고 안 합니다. 2개, 3개의 고사를 지내는 동네에 산신제가 포함되어 있을 때 모든 고사가, 지금까지 제가 현장에서 만난 모든 고사가 산신제를 제일 먼저 지냅니다. 그러면서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 고사 의도잡수는 신들도 벼슬이 있어, 산신이 최고 위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산신은 다른 고사보다 뒤에 지내지 않고요. 진설 음식에 대한 것 중에 특이한 것은 바닷물고기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아예 못 쓰게 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물론 쓰는 동네도 있어요. 조기를 놓는 동네도 있고 제사처럼 놓는 동네도 있지만 대부분은 바닷물고기를 쓰지 않아요. 그 대신 고기를 씁니다. 마을 고사에서요, 완전히 생고기를 쓰는 고사, 그거는요, 산신제가 거의 유일합니다. 다른 고사는 생고기를 거의 안 쓰거든요. 근데 호랭이 말씀드렸죠? 산신과 호랭이의 관계. 그래서 고사에 꼭 그 생고기를 쓰는 동네들은 생고기를 써요. 돼지고기는 거의, 죄송합니다. 돼지고기는 거의 안 쓰고요. 소고기를 쓰는데 그 소고기에 소 머리를 놓는 경우도 봤고요. 또한 그 마을에서 그런 소 머리를 쓴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그 동네에서 소를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웬만하면 흉년 들어서 못하는 애가 아니면 꼭
소를 잡아서 쓰는 동네. 공주에는 유구예요. 소 잡아서 쓴 동네가 두 동네, 매년 잡으려고 노력한 동네가 두 동네, 그리고 여유 있으면 잡는 동네가 세 동네에서 유구 쪽은 생고기, 소고기, 쇠고기를, 소머리를 많이 쓰던 곳이에요. 다른, 공주에서 다른 곳에서 소를 잡은 동네는 정안에 하나 정도 있는데요. 유구는 그게 많은 특징을 갖습니다. 고사에서 촛불 외에, 촛불, 향불 외에는 안 쓰는 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지를 그 동네에서는 안 올리는 거죠. 산신제 지내는데. 그러니까 고사를 2개를 지낸다 그러면 산쪽에서 산신제 지낼 때는 소지를 안 올리고 내려와서 거리제지에서 소지를 올리기도 하죠. 먼저 소지의 종류를 5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고사의 진행, 산신당이나 산신당을 지내는 터, 산신제를 지내는 터, 그 터를 소재하는 것은 먼저거든요. 근데 겨울이라 그런지 초일에 하는 동네도 있지만 대부분요 열이튿날 합니다. 그러니까 3일 전에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초사흔날 하는 동네는 어떡하냐? 전날 합니다. 그래서 소재를 하고 치장을 해요. 뭐 새끼 갖다 둘러야 될 때 두르는 동네들, 그건 이제 유교적인 건 아니죠. 새끼 두르는 동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무 밑이나 돌 밑에서 하는 데들은 새끼들을 두르기도 하는데, 금줄을 두르기도 하고 황토를 파다 놓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3일 전에 하는 것이 보통이고요. 진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대부분 겨울이라 그런지 좀 일찍부터 합니다. 술도 일찍 담고 해갖고 초일에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 우선이 그때에 진절 음식을 운반해 갈 사람들을 미리 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고 올라가서 상차림하는 데까지 진절로 봐야겠죠. 그것들을 이제 미리 이제 고사 당일에 하는 일 중에서는 그게 시작인데요. 진절이 끝나고 나면 일반적인 유교식 고사라고 했으니까 똑같습니다. 강신예, 초원 잔 올리고, 그리고 봉축하고, 아헌, 종헌, 소지, 이건 생략하기도 한다고 그러죠. 올리는 마을도 있고요. 음복, 푸시레와 피선, 이렇게 진행됩니다. 하나는 꼭 더 설명해야겠네요. 그게 뭐냐면 산신제와 농악의 관계입니다. 이건 제가 좀 세분해서 나누면 4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아예 안 치는 마을이 있어요. 이런 동네들은 건리풍장도 안 칩니다. 마을에서 경비가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뭐 객추라는 식으로 그냥 자기네들이 똑같이 어느 정도는 돈을 걷어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동네들은 풍장을 온전히 치지 않아요. 산신제 지내는 때에 10월 달에 올리는 산신제는 아예 안 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10월 산신제가 공주시에서는 그 하신리 산신제가 정월 대보름하고 10월 달에 동시에 올리기도 했고, 상신리가 10월 달에 올렸는데, 그런 동네들은 아예 풍장 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고사 후에만 치는 동네들이요. 그러니까 고사는 다 지내서 비선부실에 끝날 때까지는 풍을 일체 치지 않고 같이는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부터 치는 동네들이 있어요. 물론 산신이 떠나는 중일 테니까 세게 치지는 못해도 울리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고사 끝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정도로 치는 마을들은 있어요. 본 고사만 안 치는 동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리풍장 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고사 경비 만들어요. 그랬는데 고사를 지내는 시간에는 안 치고 고사 끝나고 나서 치는 동네들이 있어요. 그런 형태가 있고요. 모두 치는 마을도 있습니다. 건리풍장, 고사풍장, 고사 후풍장 모두 치는 마을들도 있어요. 이런 정도로 보면 산신계의 대별적 분류는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얘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요. 계룡산 산신. 그게 어떤 거냐면요. 왜 그 산신들로 보여줬냐면 33만의 산신이 있다고 그랬죠. 모두 산신은 남자라고 보시면 돼요. 산신도의 그림도 다 남자고요. 그런데
기이하게도 계룡산만 여자입니다. 아까 그 산신도 보셨잖아요. 그게 우리 심우성 선생님의 아드님이죠. 심하용 씨가 선왕당이라는 이 책을 올해 발간을 하셨는데, 이 책에 20쪽의 이 그림이 들어있죠. 이 산신도가 어떻게 살아났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왜 계룡산의 산신이 여자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드런드런 이걸제의 민속 이야기, 오늘은 매우 쉽습니다. 제가 삐쩍 말랐는데 추위를 안 타요. 그 집에서 눈 쓰를 때 장갑 안 끼고 쓸었는데 여기 와서 아주 눈 치우다가 아주 혼났어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드런드런 이걸제의 민속 이야기 45번째 마당을 이렇게 접습니다. 감사합니다.